문제는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.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나 부분에 대한 변주를 좀 했는데요.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면 3차를 곱한 식이에요. 결과적으로 2차가 됐습니다. 이거를 단순 1차라고 보면 안 됩니다. 1차일 때는 유리함수가 되면서 정의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fx가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3차니까 최소한에. 근이 하나 이상 있죠. 그러면 근에 해당되는 부분 1차와 그 다음에 2차 부분이 있을 텐데 이 2차를 역수로 가지면서 이 2차가 절대 x축과 만나지 않는 2차 함수여야 됩니다. 그래야 gx에서 어떤 x를 집어넣든 항상 연속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gx의 형태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에 fx가 두 인수 중에 하나를 갖고 gx가 두 인수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. 기출문제와 다른 부분은 기출문제에서는 여기 곱해진 이 녀석을 gx가 인수로 갖지 않는다. 예를 들어서 g-1은 1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. 그러니까 gx 물론 fx든 gx, fx가 둘 중에 하나 갖고 gx가 둘 중에 하나 갖는다는 것은 기출과 동일한 아이디어인데 기출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인수가 아니라고 줍니다.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. 다시요. gx가 둘 중에 하나를 딱 인수가 아닌 걸 집어줘요. 그러면 그 인수가 아닌 것을 fx가 가져가는 식으로 바꿔주는데 그 부분에서 이 문제는 변형이 괜찮게 진행이 되었다. 기출이든 이 문제든 바뀌지 않는 사실은 fx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gx가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.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니까 선택해야 되잖아요. 선택하는 방향을 오히려 얘를 통해서 주도록 한 문제입니다. 다시 정리해보면 fx는 근 하나를 가질 텐데 그게 둘 중에 하나. 그리고 2차가 있을 텐데 그 2차를 gx가 분모로 가질 거고 분모로 갖게 되면서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gx의 이 분모에 해당되는 2차식이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문항의 포인트였었어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족보닷컴이라든지 이런 다른 학교들 기출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는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류가 좀 뭔가 내가 풀었던 문제와 모양이 좀 다르다면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푸세요. 가장 마지막에 푸세요.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1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이상한 모양으로 틀어서 막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1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고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까지는 뭐 어떻게 되겠구나까지는 쉽게 보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2 넘어간 다음부터 여기 선을 딱 그어봤더니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 되고 그 다음 이삼각형 같고 이 녀석은 여기 절반이고 그러면 지금 4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삼각형 면적의 절반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. 좀 어려운 부분 같고 그 다음에 4를 넘어간 다음부터는 평행사변의 면적을 통해서 이거를 수월하게 시험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?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풀어본 적이 없거나 뭐 이런 학생일 경우에는 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은 낯선 유형을 절대 처음부터 보지 마세요. 시간 여유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수식이 표현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쉽지는 않다. 이렇게 t가 2로 가는데 x가 2로 가는데 이런 형태가 있으면 평행이동을 시키세요. 되도록이면 x 하나만 있도록. 그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구조식을 보는데 구조식에서 분자가 분모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통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뭐 f1과 g1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찾아놓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구조식을 생각해서 x가 1로 간다면 fx 빼기 f1이 필요할 거고 gx는 1 곱하기 g1이 필요할 거고 gx는 g1이 필요할 거다. 이렇게 해서 도함수의 구조를 어느 정도 갖고 간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약간 계산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. 목동고는 기출문제들을 참 그럴듯하게 잘 변형합니다. 이게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최고차니까 2차고 여길 x제곱을 줬으면 이 부분이 안 생기니까 깔끔해졌을 텐데 3차와 1차 사이에 누군가 하나를 끼워놨어요. 그래놓고 개수가 정수다라는 걸 통하여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4가지가 가능하겠구나. 4라는 게 1, 4, 2.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
되도록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 다르다 그랬을 때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었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? 이것도 약간은 골탕 먹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문제 같아요. 이 문제도 학생들의 문제풀이 습관을 노린 출제였었던 거예요.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다. x가 3으로 간다. 극한값이 있으니 fx가 x-3을 갖고 있다. 그런 다음 여기서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이런 모양이 보이면 바로 다짜고짜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요. 이때는 이거 쓰면 손이 많이 가니까 2차식을 그냥 hx라고 둔 다음에 미분을 할 때 x가 3으로 가니까 이 부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이 부분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. 그리고 약분될 거 약분되고 이거는 뭐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니까 대입할 거고 그러면 h3 정보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. f도 함수를 하게 되면 x-3이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다짜고짜 함수식을 대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므에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푸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시간 낭비가 크게 생길 수 있는 문항 형태예요. 사실 11번과 12번은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요. 이거는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. 함수가 이렇게 불연속일 때는 그거와 곱해진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점의 그 좌표 있죠? 그 좌표를 인수로서 딱 두 개를 가져야 됩니다. 그러나 연속이고 미분불가일 때는 하나만 가지면 된다. 따라서 이것만 딱 보고도 fx는 x제곱 곱하기 x-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이때 디귿 같은 경우는 fx 제곱을 한다고 해서 0에서의 불연속성이 해소가 되질 않잖아요. 그러므로 마찬가지 상황으로서 fx는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. 이 문제에서는 gx가 0에서 연속인가 아닌가 만약에 gx가 0에서 연속일 때는 k가 1 또는 5입니다. 그러면 k가 0 이상 1 미만이거나 5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불연속이 되게 돼요. 누가 불연속이 되면 gx가. 그럼 gx가 여기서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hx는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고 3에서 미분 불가니까 x-3도 가져야 됩니다. 그러면 그때의 hx를 보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반드시 0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hx가 x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져라는 뜻이고 하나만 가지려면 맨 처음 주어질 때 gx가 0에서 불연속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. 그런 의도를 준 겁니다. 그러므로 k는 5 또는 1이고 k가 5일 때를 보면은 미분가점이 하나, 둘, 세 개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인수를 반드시 세 개를 다 가져야 되는데 k가 1일 때는 0과 3만 가지면 됩니다. 그러니까 0과 3을 가져야 되고 나머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든 경우를 다 말하라고 했으니 그래서 가능한 k는 1과 5다. 그리고 1과 5일 때 모두를 커버하려면 결국 hx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. 미분 불가인 녀석과 이렇게 정리합시다. g랑 h가 있는데 이 녀석이 알파, 베타, 감마에서 미분 불가라면 함수 곱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미분 가능하려면 얘는 세 점 모두를 인수로 가져야지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